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신수정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고자 아까 광주 연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75년생이고요. 태어난 곳은 월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단칸방 딸린 양복점에서 태어났고 13살까지는 충장로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경일 양복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삼촌과 이모들 틈바구니에서 충장로 바닥을 뛰어다니다가 13쯤에 서울로 온 가족이 전학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박사까지는 학부 때부터 유통학만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전통시장 업무도 하고 소상공인 업무 하다가 2008년쯤에 성남시청에 어공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민생 담당 공무원, 뭐 전임계약직 다급으로 들어갔는데 한 2년만 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성남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난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가서 한 1년 근무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성남시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업무는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이었고요. 업무가 바뀌어 본 적은 없습니다. 어공이 뭐 이렇게 전부가 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승진하고 그 자리에서 이 업무만 계속 봐왔고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업무는 두 가지인데 다른 건 다 즐겁게 했거든요. 모란 오일장을 옆으로 이전시키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이 공무원분들은 아시는데 노점만 953개인데 연배가 다 60, 70, 80이에요. 근데 다들 뭐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법 테두리 바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반항을 해도 법 테두리 바깥에서 반항을 해요. 막 프로판가스에 불 붙여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오일장을 이전시켰는데 정확하게 10년이 걸렸거든요. 2008년 1월 25일 날, 아니 2월 25일 날 들어갔는데 2018년 2월 24일 날 이사해서 첫 문을 열었으니까 정확하게 딱 만 10년 만에 이사를 시켰는데 가장 힘들었지만 아무튼 그게 생각나고 어느 날은 이제 시장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당대표죠. 시장님께서 어디 서울 출장을 갔다 오셔서 시를 갖다 한 바퀴 도시더니 모란시장이 원래 또 개시장으로 유명해요. 한쪽으로 이게 막 개가 1년에 한 8만 마리 정도를 잡는데 거의 10분에 한 마리꼴로 가게 내로 끌려 들어가죠. 워낙 그 동네는 개시장이 제일 커서 그 개시장 없애는 업무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22개의 개시장 가운데 한 집이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대부분 안 떠나고 그 자리에서 보신탕이나 식당이나 이걸로 바꾸셨어요. 다행히 그거 생각나고. 그러면 이제 경기도로 가면서 저에게 이제 도지사가 되신 다음에 제가 1호로 들어갔거든요. 기획담당관실로 들어갔는데 제 주 가업이 지역화폐를 31개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대 발행해라. 이게 첫 번째 지시사항이셨고 두 번째는 성남시처럼 상권 전담 기관을 도출형 기관으로 만들어라. 이거여서 두 개 딱 하고 제가 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재밌게 본 게 하나 있는데 이국종 교수님을 롤모델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라는 게 있어요. 스포일러 하는 게 아니라 보다만 어떤 장면에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차들이 엄청나게 다 사고가 나는데 버스 한 대는 또 다리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응급실로 막 환자들이 실려 나오니까 이국종 고수를 할게요. 교수님이 팔로우랑 같이 헬기를 타고 다리 밑 버스로 갑니다. 버스로 가서 첫 번째 하는 게 다급하지만 분류를 먼저 합니다.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전문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망, 중증, 그다음에 여기는 경증 하고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처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증외상센터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병원 내에서 적자다 아니다, 이런 논란에 계속 시달리는 주인공이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역할을 해서 많은 인명을 구했다고 다음날 기사가 나는 거거든요. 실은 우리 도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는데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것들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뭐 시립이나 도립병원이 의료원이 있으면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착한 적자라고 부릅니다. 도서관 없어도 돼. 적자 나는 거 없애. 공원 이거 관리하기 힘들잖아. 없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소상공인 업무가 그 영역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 성남시청에 있으면서 우리 같은 직원인데 제일 강의하기 힘들었을 때가 그때예요. 한 200~300명의 직원이 대강당에 있는데 왜 국비를 유치해야 되고 그게 필요한가? 근데 보통 국비를 유치했다 하지 않고 일을 유치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근데 소상공인 업무만큼은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 광주에도 그 소상공인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별도의 민법 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가 아니라 시 내에 어떤 공무원 파견하고 시간 선택제나 전문가 영입해서 4~5명 정도로 운영하는 게 가장 그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에 갔을 때도 대부분 별도의 재단법인을 만들기를 꺼려 하시고 센터 형태들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걸로는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알아왔는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이제 인원이 정원 80명에 현원이 76명 정도 되고요. 제가 2011년도에 만든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한 20명 되고, 그 다음에 의정부가 35명, 안산이 한 8명, 구리 8명, 뭐 이런 식이거든요. 시장상권진흥원 상권관리 전담기구가 왜 필요하냐?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논의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유통팀이었습니다. 성남시청 내내. 그러면 보통은 3인 내지 4인이 한 팀을 이루는데 그래도 일이 많다고 TO를 한 명 더 줘서 유통팀원은 5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랭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5일장 옮겨야지. 중앙공설시장 주차장이랑 결합해서 지어야지. 하대원 야채 도매시장 공설시장으로 바꾸면서 냉동창 창고까지 다 결합해서 지어야지. 개시장 없애야지. 골목마다 상점가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전통상권 보존구역 지정해야지. 대규모 점포 둘째 넷째 일요일 날 단속해야지. 너무나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관련된 일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단다면 광주광역시의 공무원 TO 뻔한데 우리 이쪽 부서에만 공무원들 많이 주세요라는 말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게 전담기구거든요. 근데 전담기구에 대해서 제가 도에서 했을 때 행안부로부터 막힐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기부 산하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정원만 1000명인 정부 산하 이 업무를 하는 기관이 대전에 있습니다. 뭐 강원본부도 있고 서울본부도 있고 센터도 있고 하면서 중앙정부 조직으로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라는 광역도가 행안부에 가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행안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원래 정부가 하는 기관이 있는데 왜 만듭니까? 그들이 200만 소상공인 중 경기도에 몇 명인한테나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못합니다. 경기도도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경기도를 할 테니까 해주세요.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만든다 했을 때 허가 난 전담기관이 광주광역시가 만든다 해서 안 만들어지겠냐고요.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시장상권진흥원하고 그 절차를 써놨습니다.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 추경에다가 그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그 용역비만 세웠지 정확하게 한 1년 걸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2024년에 행안부 기준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좀 어렵게 바뀌긴 했어요. 시간상 1년 반 이상 2년 정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단다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앞서서 가본 지자체가 있으니까
그 루트대로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설립 허가만 받으면 돼?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보니까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전담 기구를 만들기 위한 행정적 절차, 행안부 사전 협의 거쳐야 될 거고, 뭐 2개월짜리 그 타당성 용역을 돌리기 위한 선행 용역 돌리고, 그 다음에 6개월짜리 타당성 돌리고, 그 다음에 설립 인허가 가는 이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설립 허가증 한 장으로 끝납니다. 이 증이 있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이대로 가고, 두 번째는 광주시 전체에 대한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광주시가 중심 잡아주시고 5개 구가 관여하는 형태로 이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착수보고부터 기말보고까지 나오는 것을 내년 2월까지 가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면서 착수보고와 두 번의 중간보고, 기말보고가 이루어지는 동안 밑에서는 설립 허가와 관련된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럼 마지막 정도 갔을 때는 아마 그 추진단을 해서 TF가 하나 저쪽에서 구성되면서 말 그대로 시작하려면 직원들 인건비부터 집행도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임의 조직이 먼저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스크포스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200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만 해도 보통 지원에 대한 대상은 양동시장, 말바구시장 같은 전통시장에 국한되어 왔는데, 그 다음에 상점가로 확산하려다가 상점가 쪽으로 확산을 못하고 지하도 상장은 몇 군데 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 이제 진보당 비례셨는 최혜선 의원님이 골목형 상점가라는 명칭을 집어넣어서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법에 집어넣었죠. 근데 문제는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이, 상점가는 업종이 도소매업이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골목형 상점가는 식당만 모여 있어도 지원의 대상이 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골목경제 공동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남부터 해본 건데요. 성남에도 전통시장도 아니고 상점가 지위도 없는데 한 30명만 모여있으면 상인회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과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개별 상인은 소상공인 확인증만 있으면 무조건 지원을 받아요. 그럼 30만 원씩 나눠줘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30만 원씩을 30명한테 주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를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견학, 교육, 마케팅 사업비를 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통 광주시 소상공인 얘기하면 전통시장만 생각하세요. 근데 이 넓은 광주에 골목 곳곳이 그 지역 주민들의 찬장이자 냉장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없어지면 이제는 자주 가는 세탁소가 없어지면 다른 동네 가야 되고요. 자주 가는 과일 가게가 없으면 다른 동네를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동네 주민들에게 그 냉장고가 사라지는 게 상권에 대한 개념이에요. 적자라도 공원을 운영하고 적자라도 시립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제 상권도 활성화라는 단어보다는 메인터넌스하는 유지 관리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우리가 안 해봤는지 알아? 했는데 안 돼. 아니, 그리고 예산이 어디서 돈 없어. 그리고 광주는 소비도시야. 다른 데처럼 산업도 없어서 가게마다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소비는 안 한다니까. 다 맞는 얘기인데 140만 되는 광주가 그렇다고 삼시세끼를 안 먹긴 합니까? 버스를 안 타고 다니는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지역 순환형 내발적 그 발전을 제안하는데, 지역 화폐가 강력한 무기가 되고 낚시할 때 떡밥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 10만 원을 쓰는데 그 10만 원이 10바퀴만 돌면 100만 원이 유통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돈은 10만 원만 작동된 겁니다. 근데 이제는 부가가치세법상에 지방소득세로 해가지고 지역 내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광역 지자체의 재정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추경 논의가 되고 있어요. 추경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과 어저께 이제 당에서 발표하고 지금 이제 원래는 2시에 민생회복단이라고 해가지고 박찬대 원내대표실에서 제가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의장님이랑 했기 때문에 그걸 까고 여기로 온 거거든요. 이제는 1인당 25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우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받은 적 있어요. 그때 상인들 대부분이 뭐라 했으면 야, 대목 같아. 대목 때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어. 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려운 헌정사상,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지만 곧 받아치고 올라간다고 봅니다. 새로운 대통령 나타날 거고요. 새로운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권 발의 안 해도 민주당이 반드시 추경에다가 회복에 관련된 얘기 할 것 같고, 그게 제 생각에는 9월 추석을 앞두고 7, 8, 9 중에 집행이 난 된다고 보거든요. 추석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재명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모셨기 때문에 제가 15년간 행정을 했잖아요. 시청 공무원으로서, 경기도청 공무원으로서 했는데 성남시청에서 했던 거 그대로 경기도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대한민국이 되면 할 것 같거든요. 저한테 지시했던 지역화폐 확산시켜,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를 위한, 성남시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 만들어. 그리고 뛰어다니고 있고, 벌써 경기도에는 3년 만에 400군데의 골목 상점가가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있고,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지역화폐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발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광주 상생카드도 구매 금액의 몇 %를 인센티브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각종 정책 수당, 또는 복지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막 확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기도만 해도 740종의 복지 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어차피 줄 거 주고요. 그리고 또 여주시장의 아이디어를 출발하긴 했는데, 그 청소년 그 깔창 생리대가 나왔을 때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그거를 지역화폐 플랫폼에 담으니까 얘네들이 돈을 주니까 가서 라면 사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플랫폼이랑 연결하니까 CU, GS, 세븐일레븐, 여기에 그 품목의 생리대만 결제가 되게 세팅이 돼요. 그러면 애들한테 돈을 줘도 생리대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부산 동구에 가면 동백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허가에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에게 어르신 품위 유지 수당이라 그래서 10,000원을 지역화폐로 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동네에 미용실하고 그다음에 목욕탕만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른들이 돈을 줘버리면 가지고 계시다가 손주들 다 줘버리는데, 언제나 깨끗하게 씻으시니까 건강에도 좋으시고, 다양한 복지 수당을 담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우리 광주 상생카드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에게 모든 것은 여기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재정. 이게 재정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그런데 이 고민은 다음에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보통 이런 기관을 만들면 아유 돈 먹는 또 공공기관 또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통팀의 5명 중에 1명이었는데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재정이 있는데,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시장이 저에게 1,000억을 집행하라고 주면 200억을 집행해봐. 점포마다 상인회마다 1,000만 원씩, 점포마다 200만 원씩 지원하고 정산해봐. 제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수만큼 예산을 담는 그릇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추정컨대 성남 경기도를 경험해본, 실제 그 업무를 담당했고 그 기관에 자항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올해 내년에 분명히 전담기관에 관한 내용 나올 거고, 지역화폐 예산 올해 0원이거든요. 작년에 윤석열 정부 요구사항 들어주면서 3,000억 겨우 서였는데 지금 계속 추경부터 2조, 3조 얘기하고 있어요. 지원액만 말하는 겁니다. 지원액이 2조면 통용되는 건 20억이거든요. 20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또 얼마나 정부에서 지원이 될까? 올해 추석 되기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은 또 얼마나 전 국민에게 지원이 될까? 그런 거가 맞물려서,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이 지시가 떨어진다던가 이게 국정기조로 잡히게 되면 다른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그때 돼서야 전담기관을 만들어 보겠다 움직이면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용역 발주하겠죠. 2개월짜리. 2개월, 6개월. 그러면 걔네들은 우린 지금 출발하면 내년 말쯤, 내년 중하반쯤 출범식 갖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출발 안 하면 내내 후년쯤 출발할 텐데,
정부가 주는 돈을 못 당길 그릇이 상권활성화 재단이라고 치고 시장상권진흥원을 친다면 직원들을 뽑아놔야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인구 20만, 30만, 40만 되는 시군도 소상공인이 4만, 5만밖에 안 돼도 8명, 10명, 18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럼 쟤네들은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2조였던 예산이 3조가 돼도 예산은 부족한 거고 뭔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는데 차기 정부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가 예상이 된다면 미리 준비해야 많이 받습니다. 인천시가 잘했던 게 지역화폐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시비를 엄청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행안부가 지역화폐를 갖다 쪼개주려고 하는데 인천시는 자부담을 이만큼 하겠다니까 거의 전 17개 시도에 뿌려지는 지역화폐의 절반 이상이 인천시로 가버렸거든요. 그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광주 상생카드를 사랑카드라 쓰게 했는데 우리 광주 지역화폐도 업그레이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각종 복지수당 담는 것부터 필요해서 이것들이 통용한, 이게 상권활성화 되는데 굉장히 큰 마중물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면 단순 결제수단에서 멈추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5가지 꼭지만 딱 하고 제가 말로만 전달드리려고 했던 것은 1번과 2번과 3번과 이거는 그냥 행정 절차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시작만 하시면 이거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돈도 안 들어가요. 대신에 영역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삼천포로 빠져서 해봤는데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신수정 의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세상에 획기적인 방안은 이제 없습니다. 100가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백종원은 제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점포 하나에다가 방송사가 방송을 목적으로 엄청난 많은 돈을 쏟아 부은 거죠. 거기다 스텝만 해도 100명일 텐데. 그리고 점포 하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친다면 이제는 이제 빨리빨리 준비해서 제대로라기는 그렇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저는 충분히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서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를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그 상권활성화 공약을 막 쓰고 있는데 수원이나 용인이나 화성이나 고양이나 이런 도시들은 답이 나오는데 포천이나 가평이나 연천이나 동두천 이런 데는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군데를 가서 제가 답을 찾았거든요. 하나는 밤도깨비 야시장, 반포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양평에서 하는 문오리 리버마켓, 그 다음에 종로의 노가리 골목. 보니까 노가리 골목은 그 5개 영업 허용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고 도로에 대한 그 사용 승인을 해놓고 문오리 리버마켓에서는 지역의 셀러들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토요일마다 모으는 작업을 하고 밤도깨 야시장에서는 어떤 아나바다 운동이랑 결합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들을 스케줄화해서 하니까 이거를 저희는 공유마켓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도심지가 아닌 약간 주변들이는 이런 걸로 갔더니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평에 가면 용문시장이가 있는데 거기 회장님이 그 중령으로 예편하신 분인데 뭐 왕구회사인 손오공이랑 손을 잡고 탑블레이드인가 이렇게 땡기면 하는 팽이 있잖아요. 팽이 대회를 시장통에서 여는 거예요. 회장님 무슨 가수나 부르든가 임영웅을 부르든가 그래야지 이게 뭡니까 했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래요. 그거를 갖다 하니까 이 손주 하나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 시장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선전은 다 통과되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면서 그 시장이 그때 엄청 유명해진 게 있는데 그런 컨텐츠로 잡아낸 거거든요. 그런 행사가게 조례가 막 바뀌고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양평군 공무원 혼자 못 하거든요. 얘기가 두서없이 막 진행되는 건데 제가 편하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해서 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이거를 만약에 강 시장님이 들으시면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부산에 가서도 하고 인천에서 가서도 했는데 그 두 광역은 재단까지는 못 만들어냈어요. 거기도 그냥 센터로 하게 되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실 겁니다. 보통은
두 기능을 합치려고들 하세요. 만약에 인천 신보랑 인천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소상공인 본부가 있어요. 그럼 두 기능을 합친 통합본부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통일이 안 된 나라서 그런지 기관만 무조건 합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신보는 신보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소규모 있던 소상공인 업무를 빼내서 소상공인 업무만 하게 해도 가랭이가 찢어진다. 경기도가 소상공인 200만이 했을 때 제가 조사해 보니까 광주하고 대전이 똑같더라고요. 20만을 만약에 우리가 기관 한 50명짜리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1년에 몇 명이나 만날까요? 아무리 많이 만나봤자 한 3,000명 만날까요? 많이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300명도 못 만나죠. 제대로 한번 지원해 주고 싶으면 전담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분위기 좋을 것 같다. 하늘에서 지역화폐가 내릴 것 같고 재난회복지원금이 내려올 것 같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냥 일회성을 사라지지 않게 골목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이거는 의회에서 추진해 주시면 그 골목경제 공동체 추진 사업할 때 제가 거기다가 한 가지를 꼭 붙이기 뭐냐면 매니저를 뽑았는데요. 어떻게 뽑았으면 31개 시군이니까 안산시 골목상권은 안산시에서 태어나야 되고 거기에서 초중고랑 다 나온 애를 매니저로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안산시 어디 뒷골목에 가면 노가리집이 잘 돼 있고 어디로 가면 치킨집이 잘 돼 있고 다 알더라고요. 걔가 돌아다니면서 그 젊은 애가 조직을 어떤 여자분은 30개까지 만들어냈어요. 그 걔네들끼리 연합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간담회가 되면 무작정 요구하는 게 버스 정류장 옮겨달라랑 주차장 지어달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교육이 돼야죠. 교육에서 2천만 원을 겁니다. 그러면 교육 8번에 견학 1번 가는 거, 그 다음에 컨설팅 받는 거 1,000 빼고요. 1,000만 원 가지고는 교육 막판에 상인물 30명에서 너네들이 어떤 촉진 공동 마케팅 활동을 할지를 토큰 세일을 할지를 검토해봐. 그럼 자기네들끼리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열심히 이 분야에서 이제 2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전통시장은 벽이 없어요. 여기 옆에가 뚫려져 있죠. 13시간, 14시간 말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 골목 상권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녁까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20년이 돼도 서로 대화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 빼놔서 모아서 교육시키고 견학 갔다고 막 꽝 없는 복권 행사도 하고 길 막고 무슨 가수 부르고 추첨 행사도 하고 하면서 끈끈해지고 하는데 몇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막 울어요. 자기 너무 외로웠대. 하루 매출이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러다가 여기에서 혼자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골목경제 공동체는 그러한 상인들을 바깥으로 빼내서 그들을 커뮤니티화 시키고 그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게 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뒤다보고 동사무소 동장님이 오셔서 청소용품 막 공짜로 주고 그냥 그동안 한 명이 뭐 보안등 좀 갈아주세요 하면 민원이었는데 상인회가 요구하면 건의가 돼가지고 보안등이 하나씩 더 달리고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예쁘잖아요. 그럼 구청장님이 가서 포장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도 확 바뀌어요. 한때 우리가 주차장 사업에 꽂히거나 거리마다 간판 정비에 꽂히고 이게 트렌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면 조직해서 그 공간에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공무원 혼자 못해요. 일단 공무원이 오면 일단 싫어. 왜냐하면 뭔가 민원을 제기할 것 같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젊은 친구들이 똘똘한 친구들이 모여서 찾아가고 케어하면 많이 의지되는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는 제 고향이기도 한 우리 광주가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경기도나 성남시는 중앙정부가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거고요.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를 행정의 주요 업무로 삼을 것 같고 그거를 우리 뭐 7급부터 9급 이렇게 해서 우리 주무관님들이 하기에는 가능이 찢어질 것 같고 근데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린 게 이게 중층 발전, 이게 내발적 발전은 중층 구조여야 되거든요.
광주시가 통념적으로 상권과 도심에 대한 종장기 마스터 플랜을 갖고 가는 방식이 있고요. 북구, 남구, 서구, 광산구 할 거 없이 구청 나름대로의 상권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이 되려면 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려면 저는 각 구의회에서 1,000만 원씩 내시고 아니면 2,000만 원씩 내시고 광주시에서 한 5,000만 원 내시고 해서 합쳐가지고 발주하시고 보고서도 부록 형태로 5개가 동시에 나오는데 마스터 베이스를 깔아놓고 도심 상권 활성화 용역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예전에 2011년도에 중기청이었나? 중기부였나? 그때 그 사람들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상권 활성화 촉진해 가는 사항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민법 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상권관리기구로 지자체가 둘 수 있게 해놓고 그걸로 해서 6개를 만드는데 저희가 1번으로 만든 게 상권활성화 재단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다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동시에 한 용역사를 선택해가지고 6군데를 동시에 용역을 돌렸고 거기에 대한 차별점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려면 우리 광주시의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하려면 5개 구가 함께 동참하는 형태로 하고 보고는 5개 구랑 광주시가 동시에 받으셔야죠. 착수 보고도 받으시고 중간 보고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설립과 인준과 관련된 이런 행안부과의 사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거고 제 생각이 맞다면 2월 달 정도면 거의 뭐 다 신청되고 용역 결과도 나온 상태에서 본격적인 것은 그 내년 하반기쯤이면 본격적으로 집행, 예산을 담고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저리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시장 상권 진흥 체계라고 했는데 그 시장에 계시는 상임분들 섭섭할까봐 앞에 시장을 좀 놓쳤고 상권 진흥 체계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골목 경제입니다. 골목 경제의 그 협의적 의미가 아니라 광의적 의미로서 이제는 한 번도 행정의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던 것을 닿게 하려면 우리가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조직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만약에 지금 안 만들면 언젠가는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도 무슨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발표한다 하는데 거기에서 발표되는 거나 지금 나눠드리는 유인물에 이게 원래 내년도 주요 무계획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경기도 의회에다가 보고한다는 거를 미리 빼올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난해 걸 넣은 거고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러다가 성공하는 거는 예산을 키워주시면 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미진한 것들은 고치도록 하면 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없어진 사업이 거의 없어요. 없어진 게 푸드트럭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이 푸드트럭도 한때 유행이 돼가지고 쫙 하다가 지금 다 공터에 그냥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사업 하나 없어지고 웬만하면 계속 예산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귀한 곳에 제가 고향의 시청을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도청 앞에 살았는데 그때는 도청이 금남로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멋있는 곳에서 우리 그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오면 한 번 정도 더 올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장님과 우리 관계되는 공직자분들이랑 다 해가지고 그래 이거 가자. 뭐 우수 사례가 있다고 하고 필요도 하고 원래 고민도 해왔던 거니까 좀 꼼꼼하게 여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고 결정을 하시면 여기 의장님이랑 시장님 말고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들 한번 뵈러 올게요. 그때는 제 언어를 바꿔서 제가 이거 실제 이 행정 업무를 제가 다 한 사람이니까 일단은 공직자분들을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상임분들은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만나셔야죠. 그것까지 저한테 시키면 안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잘 논의가 돼서 방향이 결정되시면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 과장님 배로는 한 번 더 내려올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저리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리죠. 한 35분을 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아껴서 써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또 함께 모신 분들 계셔놔서 그냥 우리 김재복
저기 질문이나 이것은 제일 나중에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 김재보, 우리 1913 송정시장, 우리 상인의 전 대표님이셨는데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고 또 현장에서 좀 느꼈던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한 5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토론자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오늘 배우러 왔지, 배워서 현장에 접목시켜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의 어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행복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신 우리 신수정 의장님께 감사의, 소상공인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방금 우리 임진진흥 의장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형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1923 상인회 회장을 제가 4년간 한번 그 경험을 해봤는데, 그 경험에서 그 문제점 또 필요한 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시장 상인들을 대표해서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한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제가 느낀 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항시 보면은 책자나 어디 보면 그 소상공인의 그 능력, 역량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요. 언제 가서 교육받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배우겠습니까? 1인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교육 연수 프로그램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공지를 해서 가시라고 하면 우선 교육이 두 번째더라고. 먹고 살기 바쁜데 우선 하나라도 팔아야지. 그러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저도 하기 전에 교육계 한 34년 근무를 했다가 퇴직을 해서 지금 소상공인이 된 지는 불과 한 4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초보자예요. 그러나 이렇게 경험해 보면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더라. 방금 그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무원 계시는데 시장 전통과는 아마 제일 깊이 부서라고 내가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가서 한 번씩 가면 고생했다 이전에 뭘 주십시오.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투덜투덜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회장이 제일 시장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미움받고 욕도 많이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회장을 하면서도 추천을 했어. 추대로 한 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왜 내가 수락을 했지? 다 해도 이거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했어요. 제일 미운 사람이. 제일 욕 많이 먹고. 근데 그 매니저를 제가 한 1년간 같이 해봤는데 매니저가 제일 인기가 좋더라고요. 제일 매니저 말은 잘 듣는데 회장 말은 절대 안 들어. 또 공문 이렇게 담당자들도 매니저하고 이야기하지 회장하고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 모든 걸 해서 여기서 매니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필수로 매니저 지원 사업을 지원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렇게 정착을 시켰으면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상인들과 상인들의 첫째 중개 역할을 해요. 가교 역할을 하더라고. 또 상인과 회장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관하고 관계. 모든 중개 역할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시장들, 상인들의 부족한 점이, 이런 역량이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 그러나, 제가 또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전문화 좀 시켜서 매니저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컴퓨터 정보화실 하면서, 처음에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뭐 합니까? 전공을 안 해서. 그래서 교원대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았어요. 한 학교 한 명당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교육시키고, 접목시켜서, 무난히 이렇게 역량을 강화시켜서 진행했던 그런 사례도 있듯이, 우리도 이게 그냥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그런 매니저 배치할 게 아니라, 미리 공고해서 모집해서 한 1개월에서 6개월 내에 이렇게 해서 이 시장에 필요한 모든 지금 첨단 기술, 첨단 기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근데 그러한 기술 과목을 개설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 공무원이 할 일, 또 이렇게 전문가가 할 일은 현장에서 직접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서 전문화시켜서 배치를 했으면 모든 것이 그 공무원들도 업무도 경감하고 예산도 전략하고 그래서 전문화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니저의 그것을 필수적으로 시장마다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C급 공무원을 좀 배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판매 전략 정책.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그 대기업 마트나 대형 마트나 이런 경영 능력, 판매 전략에 대해서는 1인 사업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기도를 보니까 약 100개소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 정도 부담도, 저희 시장에는 뭐 있냐, 특징이 그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누구나 가게라고, 그걸 마트의 소형화, 스몰화 시켜서 그걸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그걸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 판매 전략으로서 그 지자체에서 공간을 좀 확보해서 그 시장 내의 어떤 점포마다의 전시를 하고, 그러면 그 고객들이 거기 공간에 들어가서 빨리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만드는 6차 산업이나 공산품도 좀 전시를 해서 온라인 판매 그 기틀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해서 좀 보완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필요성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죠. 이건 그 시설 현대화 사업보다도 전통 시장에 대한 시설 확충 이렇게 좀 용어를 바꿨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돈을 갖고 오니까 전부 다 건물 현대화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그리고 딱 우리 임진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주차장, 아케이트, 화장실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시장은 뭐이 살아 있습니까? 1923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유명 시장이 된 이유가 레트로입니다. 옛날 1913이라는 100년 된 시장이에요. 근데 진짜 그 유산을 어느 순간에 현대화 한다면서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우리 시장의 그 특성이거든요. 그걸 보러 옵니다. 1914이라는 그 100년 된 시장에 대한 우리의 그 역사를, 문화의 그 역사와 이 집약되어 있는 것을 보러 왔는데 어느 날 현대화 한다면서 말 그대로 전부 다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장의 특성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거 하나 요인도,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시설 현대화보다도 전통 시장에 맞는 멋을 살릴 수 있는 현대화, 이렇게 좀 바꿔서 지원을 해서 좀 시장 발전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이네요. 우리 홍석기 또 서구가 또 굉장히 또 활발하게 또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센터장님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홍석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신수정 부장님께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임진 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저는 현장에서 좀 부딪히면서 느꼈었던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보편적 복지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는데, 이 골목형 상점가도 지자체장님이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는 또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맨 처음에 지자체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으실까라는 그 불평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님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역시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좀 뛰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작년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9월 30일 날 조례를 개정해서 2,000제곱미터당 15개, 그러니까 뭐 평수로 따지자면 한 600평이 조금 넘는 면적 내에 면적만 봤을 때요. 15개가 들어가려고 하면 한 45평 정도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면적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모여야 된다라는 계산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작년 3월 달에 광주시 쪽에서 골목상권 진흥단을 이렇게 설립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겼습니다. 이유는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는 보편적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이 인원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로컬 크리에이터나 또 상권 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골목상권 진흥단에서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 부분 각 구에서의 담당 실무자들 숫자는 줄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적으로 동구, 서구, 남구는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7급 공무원 1명뿐입니다. 그리고 북구와 광산구는 이제 조직 개편이 됐었습니다만 작년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팀 단위로 구성하고 추진단으로 구성해서 6명씩 북구와 광산구는 골목상권 관련해서 업무를 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인 불균형으로 또 올 수 있거든요. 골목상권 지정에 있어서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시 차원에서 골목상권 진흥단을 설립 추진하고 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 지역 상권 관리자 매니저를 두고 또 매니저 외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신 진행해 주면서 이 부분들을 꾸려간다면 굉장히 각 구의 불균형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진 원장님께서도 잠깐 그 말씀 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정작 필요할 때 생겨야지 다 끝난 다음에 지역 간의 불균형이 상당 부분 거리가 이제 너무 멀어졌을 때 생길까봐 저는 좀 빨리 이게 좀 진행이 돼서 각 구마다 조금 잘 따라가는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인적 구성원들이 많아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데하고 인적 구성이 조금 미진해서 한두 명에서 그 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구에는 조금 좀 진행 상황이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여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류로 시행을 하다가 약 한 9개월 만에 실패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국비로 50억 이상 이제 가지고 와서 부여에서는 그 지역 굿들의 페이로 부여 지역사랑 상품권이 대성공을 해서 작년에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현장에 선진지 견학을 간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져서 구매하면서 5%의 인센티브를 주고 사용하면서 인센티브를 또 5%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가 되고요. 상품권을 받은 그러니까 물품 판매자가 소상공인이 다시 소비자가 돼서 소비를 하면 또다시 5%가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 대통령상까지 받으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5개 구청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전격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도 도입을 하자고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상생카드도 100억을 조성해서 5개구가 지금 진행하고 2월까지 지금 연장해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도 이에 못지않게 좀 활성화시켜서
소비가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임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의 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권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이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골목형 상점가 이외에도 그 자유상권 구역 지정을 2군데를 지금 그 상생 협약 단계에 있고 상생 협약이 완료된 그 구역이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이 시에서 발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이에 발맞춰서 구에서는 그 시의 그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진 원장님 말씀 듣다가 굉장히 공감된 부분인데요. 이런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시에서도 좀 빨리 진행을 해주시면 각 구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전에 그 50으로 이제 그 들어와서 일한 지가 지금 1년 7개월 됐습니다. 다만 7급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었고 현장 업무를 11개월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센터장이 됐는데요. 항상 이제 그 기본은 그거 같습니다. 뭐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럴 줄 알고 먼저 전화하는 그 공무원이 되면 민원이 상당 부분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줘서 그 화가 난 민원인한테 그 응대를 하느니 그냥 먼저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나실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먼저 한번 살핀다는 차원에서 먼저 전화를 하니까 상당 부분 매끄럽게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서 그 전에 이제 그 다른 일은 했었습니다만 일단 그 골목형 상점가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 상인의 그 구성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시 차원에서의 좀 지원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센터장님 그간에 그 좀 민원이 덜 발생하는 그 좀 팁을 또 좀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각 자치구마다 그런 불균형이 좀 우려되는 부분, 아무래도 구마다 조금씩의 인원이라든지 지원 체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충분히 그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과장님, 실용 과장님, 딱히 제가 과장님한테 준비해 오세요라는 얘기는 안 드렸지만. 그래도 좀 우리 시 부분도 좀 같이 얘기도 좀 들어보고 나서 다 풀어놓고 우리 궁금한 것들 아니면 어떤 제안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서로 묻고 이렇게 하시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소개도 좀 하시고. 예,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장 전영복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먼저 통계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된 전통시장 관련된 통계가 있습니다. 그 소진공에서 매월 발표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경기체감 지수라고 해서 100 이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업체에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100 넘어가면 호전, 100 아래 같은 경우는 악화를 지금 의미하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광주가 47.3입니다. 47.3.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전국 평균이 53.7.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45.9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업무를 6급 때, 5급 때 합쳐서 한 3년 이상을 좀 해왔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적은 지금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만 떨어진 게 아니라 한 1년, 2년 정도가 거의 한 60% 이하로 돼 있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각종 사업을 좀 추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상생카드, 그 다음에 공공배달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 입점 지원, 그리고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각종 대출 사업, 그러니까 특례 보증, 이자 지원 이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보험료든지 신규 채용 인건비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 또 폐업하신 분들 재기 지원을 위해서 주치센터에서 컨설팅 이런 부분, 채무를 이용해서 서민 대출이든지 채무 조정이든지 이런 어떤 상담 연계,
그리고 노란성공제 장려금 여러 가지 막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까 그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어떤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1월 달에 그 경제정책과장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인지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중앙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저기 충청도에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그 연구원하고도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 타개해 나가야 될 것인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솔루션이 좀 확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좀 고민이고요. 그러니까 임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담기구 이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당초에 이제 이런 전담기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이냐. 그러면 지금같이 경일재단에 보면은 한 그 본부 차원에서 할 것이냐 해서 일단 후자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전담 조직을 안 만들었고 그 하나가 더 본부를 물론 인력은 충원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생카드 업그레이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복지수당 중에서 출생 관련된 일부 수당만 연계해가지고 좀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들 다른 어떤 복지수당과 연결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활성화 용역 부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복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용역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 관련된 용역을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한 6월 정도 좀 끝나거든요. 자치구별로 어떻게 실태 조사하고 어떻게 상권 활성화를 할 것인지 용역 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물론 기구적인 측면, 체계적인 측면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한 10년 전에 6급 때도 제가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어렵다. 지금도 어렵다. 참 이게 난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원 정책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서는 이제 뭐 궁금한 거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 좀 편하게 하시죠. 제가 실은 간담회 형식으로 좀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토론하면 왠지 좀 딱딱하고 느낌도 들고 뭐 편하게 막 질문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이제 임진 원장님 좀 어렵게 또 오셨고 시간 내셨으니까 궁금한 거 저는 시에서 오히려 궁금한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중간에 우리 잠깐 또 우리 위원님 동구에서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 문선아 의장님, 우리 박종균 우리 의원님 와주셨고 또 김현숙 우리 아까 오셨던데 김현숙 의원님 또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구가 지금 많이 회기 중이어가지고 업무 보고 중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자만 참석하고 싶은데 못 하신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 구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아마 더 밀접하게 그 지역에서 골목골목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상인들을 만나서도 피부적으로 와닿고 느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와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임진 원장님도 제가 뭐 3, 40분 안에만 좀 먼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더 나중에라도 더 좀 들려주실 얘기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우리 뭐 김재복 대표님도 그렇고 홍석기 센터장님도 그렇고 뭐 여기 그냥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진 위원장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사례를 보니까 제가 제 필수적인 조건 매니저 사업이라 했는데 작년에 그 경기도는 그 인원을 보니까 권역별 매니저가 20명에 또 상인연합회 61명인가 하고 또 골목상권에서 355명이든가 그래서 총 477명이 돼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18억인가 책정돼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평균치고 한 3,807 가까이 되더라고요, 연봉이. 근데 저희들이 지금 매니저 지원 사업 중기부에서는 약 그 2,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수 부분이니까 지원자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실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원 안 해서 그 역할에 좀 미비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3,800 정도 주면은 좀 많이 지원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상권 전문가라든지 그걸 그 정도 보수를 줍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근데 이것도 실은 이제 매니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예.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사항이 제일 많은 게 매니저예요. 그 다 나홀로 사장님이고 그렇죠. 상인회장조차도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요. 가게 비워놓고 어디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의 사무실이 있다 해도 비어 있어요. 예. 근데 전화도 받아야 되고 오늘 상품 교체도 해야 되고 시청에도 공문도 오고 그런데 그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수준의 전문가는 못 가요, 솔직히. 실은 이제 애들이 다 중고등학교 큰 여성이나 아니면 또 젊은 친구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까지는 안 가고 약간의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좀 적용돼서 그 경기도 의회에서 좀 용인을 해주니까 급여가 조금 올라간 것 뿐이고요. 또 그리고 그 매니저들 중에서는 또 수석 매니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성을 갖추고 매니저들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 좀 또 더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가시기 때문에. 근데 이 매니저도 끝내는 재정 여적인데 이게 되려면 첫 번째는 상인 조직이 돼 있어야 매니저를 받을 자세가 된 거거든요. 상인 조직조차가 개혁이 안 돼 있는데 매니저 넣으면 머슴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싸움이 나요. 근데 조육이 좀 돼 있는 곳에 매니저가 들어가면 자리 잡고 지금 방금도 전화 왔는데 수원에 가면 연무시장이라는 시장 골목 상점가가 있는데 서광석 회장님이 전화 와서 자기 매니저가 2년 동안 나를 정말 잘 도와줘서 너무나 고마운데 이번에 경상원에 응시했는데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전화만 잘 받았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자기 자식보다 낫죠. 자식은 뭐 좀 써달라 해도 안 써주거든요. 근데 매니저들은 누가 찾아오면 막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지원 사업 한다고 했을 때 한 7가지에서 8가지를 정부가 요구해요. 뭐 4대 보험 납입 사실 증명서부터 해가지고 별걸 다 달라 그러는데 자영업자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매니저가 있으면 도와주니까. 이 부분은 뭐 의회나 이거에 대한 토대가 만들어지면 되는 건데 이 역시도 공무원이 하긴 힘들어요. 사람을 관리 감독한다는 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을. 그럼 이것도 기관이 있어야 좀 가능한 얘기죠.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작년에 광주시에서는 그 매니저 사업 예산이 뭐 아주 그 적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 이렇게 전통시장 기준으로 22명 이렇게 매니저를 지원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월 급여 같은 경우는 중기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약간 240월 여기에 맞췄기 때문에 2,400. 예. 제가 그 기준을 따라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한 33명 정도, 이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기부 공모에서 한 20군데가 됐고, 혹시 거기서 떨어지시거나 거기에 또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에서 제외. 그리고 공모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만간에 이제 공모를 할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올해 그 신청 113 혹시 안 하셨는가요? 여기 명단에 제가 없어서. 매니저. 그래서 없으신 거구나. 그러면 제외돼. 저희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이제 신청을 좀 하시겠네요. 그러겠죠. 네네네. 그 아마 공모가 떴을 겁니다. 어제 기준으로. 네. 좀 그 부분을 좀 많은 그 예산을 확충해서 좀 어떻게 보면 매니저가 전체 시장을 이끌어 간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리고 회장님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 모든 그런 첨단 기술을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 사업이나 디지털 사업을 해봐야 그 조작할 수가 없어요. 갖다 놓고 오히려 보고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조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숙달 될 때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매니저 역할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년간 하면서 이 전통시장의 취약점이 가장 보완이 필요한 것이 매니저 사업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기 과장님
광주시가 저는 이렇게 오늘 쭉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런 재단, 이렇게 진흥원 같이 그런 재단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앞으로 정부가 민생자금을 지원을 확대할 거고 지금 그 추이가 그리고 뭐죠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광주가 준비를 받으려면 준비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이 필요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본부 형태가 맞는 건지 이제 그런 고민을 저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마스터 플랜이 중장기적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한 거고 좀 투트랙으로 움직이자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과 또 임진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 이게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 이제 함께 또 해줘야 될 부분인 건데 이제 우리 구원님들은 오셔서 뭔가 진짜 좀 활동을 좀 해보시면서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이제 같이 와서 들으셨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쉽지 않으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가서 또 그 역할이라든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저는 좀 우리 구의회에서 구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뭐 물론 조례도 있을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되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실천 방안 관련돼서 물론 아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행정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놔서 좀 더 와닿는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처음에 저기 수원 남문시장 영동시장 건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길래 도지사님이 저 컨벤션 센터로 들어갔거든요. 세련된 대로. 시장상권이면 또 그런 선입견이 있나 봐요. 그런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만들고 뭐 시흥, 뭐 구리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를 한 6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의정부, 안산, 성남은 개별로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광역, 전라남도, 경기도 얘기인 거고요. 왜냐면 수원하고 이게 용인이 붙어 있어도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비슷한 게 어디라고 사례를 들고 싶으면 인천 들고 싶어요. 인천은 지역화폐를 인천 이음이라고 일단 쭉 깔아요. 그리고 인천 서구 연수구가 거기다 플러스를 해요. 부여가 인천을 벤치마킹한 거거든요. 그러면 인천 서구청장을 만났어요. 지금은 이재현 청장님은 이제 아니신데 서구청장님이 구의회하고 뭐를 했으면 방금 얘기했던 조직화에 들어갔어요. 법의 테두리 요건에 맞는 데들은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되는 데는 골목형 상정과 지위를 가지게 해서 국비 지원 신청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여건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니까 도로가 넓고 소고기나 고기 가든이 많은데 점포가 크니 2,000제곱미터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예 면적을 없애버리고 조례해서 그냥 30개만 모이면 되세요 하고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이게 남한산성 올라가면요 위에 막 닭죽촌이 엄청 많아요. 가게가 이만씩 큽니다. 근데 2,000제곱미터에다 어떻게 때려 넣어요? 안 되니까 그냥 면적 무시하고 30개씩 A, B, C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앞장서는 사람들이 다 구의원이에요. 구의원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시의원만. 왜냐면 매일 돌아다니는 데가 골목상권이지 남의 가정집을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선거 때도 전통시장만 돌아다니지 가정집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의원님들이 그런 데를 조직화시키고 그다음에 아침에 청소를 시키는 저는 꼭 그걸 시키거든요.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 자 우리 매주 토요일 아침은 주변 청소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시의원 구의원님 모시고 나오세요. 그럼 다 나오시거든요. 한 바퀴 싹 청소 한번 하고 사진 찍고 아침밥 먹고 헤어지면 구의원 시의원이 또 고마워가지고 상인회에다 막 퍼다 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진짜 커뮤니티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골목형 상정가의 방식은 그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은 구의회 조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선례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 골목형 상정가라는 법 그게 2조의 전통시장 특별히 생기면서 중기부가 조례를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냈는데 잘못 내려보냈어요. 거기다가 스스로 옥죄는 조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라고 했는데 늦어버리고 다른 지자체가 다 따라갔더라고요. 근데 인천 소구청장을 저는 친했기 때문에 청장님 이거는 빼버리세요.
법적 조건 아닙니다. 빼니까 서구는 구의원들과 함께 조직을 다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 하면 1000명 모이는 거죠. 하고 굉장히 지역에서 활동적인 동력이 되거든요. 구의원님들의 역할은 조직화입니다. 그 북구 저희가 북구 보니까 굉장히 골목형 우리가 이제 상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활성화 막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당장 빗자루 들고 청소도 하고 해야 되겠네요. 청소용품은 공장님한테. 아, 네, 네. 어쨌든 막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북구가 굉장히 활성화 이렇게 돼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구의원님들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 구에 있는 조례 점검 한번 먼저 해보는 게 가장 기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어쨌든 가장 큰 집이 우리 이제 시잖아요. 이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뭐 열심히 뭐 하고 뭐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진짜 앞서서 좀 뭘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아직 전반적인 시 정책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좀 어떤 당부나 느낌 아니면은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한번 주세요. 저희 곧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지원관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또 이렇게 제언도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아니고요. 아니 제가 그 해년마다 보면은 이제 소상공인 그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중기부 제출하는데 그래서 17개 시도에 있는 소상공인 시행계획을 다 훑어본 적이 있어요. 다 비슷비슷한 사업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이제 질문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그 기부적 측면 말고 그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사업 또는 정책 혹시 이런 거가 있는가 싶어서 그게 정말 저는 알고 싶어서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 그거는 다 저희가 좀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했던 많은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힘들었던 거는 모란의 게시장 없애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제일 보람이 된 건요. 교육입니다. 교육. 근데 이게 되게 식상한 단어인데요. 그거를 합친 게 골목경제 공동체 사업,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 이걸 합친 건데 그 상인들이 집 밖으로 이게 가게 밖으로 나와서 가게를 접고 8시쯤에 동사무소 가서 같이 교육받고 빵이랑 우유 나눠 먹고 그다음에 같이 거리도 청소하고 하는 이 교육 사업이 제가 볼 땐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일매출이 30만 원인 사람이 28만 원, 20만 원 떨어져도 고마워하더라고요. 같이 교육도 받고 함께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만큼이라도 보는 거지 안 그러면 더 망할 뻔했다고. 근데 그냥 이런 것도 없이 만나면 매출 보라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골목을 조직시키고 교육시키고 좋은 거 보여주고 여력이 된다면 너네들끼리 자율적으로 한번 상권 활성화 계획 사업을 한번 해봐 그러면서 조금의 경영 마케팅 자금 정도 지원하면서 자부담도 한 10% 하게 하고 하게 되면 저는 이 사업이 그래도 제일 괜찮았던 사업 같아요. 성남시청에 있을 때 상인대학으로만 그 50시간 가리키는 건데 2,500명을 졸업시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상인들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교육과 공동체 사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만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저희 서구에서도 교육 그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저는 조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제 1인 사업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나마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정작 교육이 필요하고 뭔가 상인들 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그 하위 계층에 계시는 그 소상공인들은 교육에서도 소외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디 강의실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과장님께도 좀 제언 드리고 싶은 게 교육이라고 교육장에서 모이게 하시는 것보다는 요즘에 이제 멘티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시기가 어려우면 그 정말 필요한 맞춤형 그 교육이 멘토단을 중심으로 멘티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하는 부분들도 병행해서 조금, 물론 이제 사업은 있습니다. 저희도. 근데 사실 또 멘토로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 또 누구를 또 가르쳐 또 이렇게 또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작 교육받으셔야 될 분들이 교육에는 참석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좀 진행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그 내용, 그냥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은 아주 예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하면 물론 바쁘신 분들 뭐 교육 물론 찾아가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 안에 컨텐츠는 어떻게 채우신가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커리큘럼 이런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 블렌딩 뭐 그 커리큘럼에 대한 구체적인 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세무나 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고 경영이나 뭐 직원 노무 뭐 이제 그 뭐 메뉴 같은 것들 메뉴판 작성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블렌딩 수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이 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 교육이 제각각 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역량 강화 교육으로 몇 개 뭐 8강, 10강 만들어서 하긴 합니다만 가장 그 관심 있게 들으시는 부분들은 노무 쪽인 것 같습니다. 네, 노무 쪽에 이제 직원들 드렸을 때 아르바이트생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좀 시달리신 분들이 노무 쪽을 좀 많이 오시고 젊은 분들은 뭐 블렌딩이나 아니면 또 그 메뉴 개발이나 뭐 레시피 뭐 공유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몰리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멘토가 각각 그 뭐 이 멘티를 한 뭐 2명씩 이렇게 잡고 좀 진행을 한다든가 하는 좀 적극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일단 교육 부분은 저도 그렇게 진행한 것 같아요. 이제 음식점이 모여 있는 시간 분들은 보통 브레이크 타임인 3시 때 했어요. 3시부터 4시 사이. 그 전통시장은 의외로 아침에 열심히 일찍 열어서 또 저녁 일몰하면 닫기 때문에 7시, 8시 저녁으로 빠졌고요. 그 컨설턴트는 약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필요는 한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 백종원 같은 사람인지 이런 게 있어요. 그 웬만하면 가리키려고 들은 부분도 좀 있어서 상인분들과 좀 싸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 지원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 잔소리만 1시간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대신에 이런 건 있었어요. SNS를 활용하는 교육은 돈이 안 드는데 좀 궁금증을 풀어준다던가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되게 좀 와서 해주고 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여기 주방 이거 치우시고요. 이거 간판 가시고요. 막 이러고만 가버리면 더 뚜껑이 열려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설턴트 부분은 좀 필요는 한데 어떤 영역을 좀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순 경영 컨설턴트를 해버리면 그냥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이 비단이 어떤 사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그 교육 말씀하셔서요. 저는 이제 그 현실적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신 분들에게 피드백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그분들이 실제 사업할 때 매출이 올랐거나 그 외에 어떤 뭐 마케팅 방법이 좀 개선됐거나 이런 피드백 같은 것도 필요하죠. 물론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교육에서 가장 큰 효과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같이 뭐 골목형 상점가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온누리 상품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생카드보다 더 할인된 15% 이상을 지금 할인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바로 직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목형 상점을 많이 지정을 했어요. 지금 51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1년 새 20, 30개가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를 하게 되면 온누리가 되고 시설 현대화사 중기부 사고 있는 각종 그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서구나 기타 다른 구에서도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걸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나서 혹시 그래도 그럼 우리 이기순 의원님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네요. 네, 김재식 우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동구의 김재식 의원입니다.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지성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이제 실은 뭐 다른 그 자치구 의회는 이제 회기 일정 때문에 이제 못 오셨다고 하는데 실은 이제 우리 동구 의회에서 이렇게 그 많은 의원님들이나 의회 사무과 분들이 이렇게 몰려오다시피 많은 분들이 오신 이유는 아마 우리 그 동구 상권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상권이 아닌가 이제 그 반증이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 지금 토론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제 원래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좀 간담회 형식의 해서 이제 일반 상인분들도 좀 오시고 해서 이제 거기서 어떠한 또 좋은 또 그 전략이 하나 나올 것인가 그거라도 하나 얻어가려고 왔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임진 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 공감 가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뭐 그 지원 전담 조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조직을 구축하고 나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든지. 근데 제가 이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제 자치구 차원에서 현장에 좀 소리를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니까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그 성정 우리 시장 우리 상임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예산도 정말 효율적으로 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지금 이 토론회 자료집을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할자에 그 표현할 수 있는 한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십수년 동안 써왔던 우리 동구에 있는 거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어느 자치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성정시장 회장님 오셨습니다만 우리 동구도 지금 르네상스 사업이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사업이 1년에 20억씩 해서 계속 이렇게 그 값지게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상인분들하고 그 르네상스 사업단 분들하고 수없이 싸우는 그 중간 틈새기에서 저 싸움 말리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한 30여 년 만에 우리 충장로 상인분들하고 그 토론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토론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제 웃기는 모양새가 생겼냐.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어디에서는 그 시장 상인분들도 이렇게 좀 자기들도 자부담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늘 항상 우리 동구에 있는 상인분들이 말씀 주시는 거는 돈 주라, 지원해 주라. 늘 그 말씀밖에 없으세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단적으로 뭐 우리 동구에 뭐 주차장이 없어서 충장로가 죽고 있다. 항상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수십 년 만에 토론회를 한번 조직을 하면서 상인회장님한테 그 이제 모든 그 이사님들 다 끌고 오십시오 했는데 제가 이틀 전에 시장 상인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토론회 2시간 하는 동안 만약에 주차장 단어가 나오게 되면 제가 퇴장시킵니다 하니까 상인회장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토론회 감사히 받고 그냥 토론회 없앱시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토론회를 진행을 했어요.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르네상스 사업단에서 이제 이렇게 다 안 맞고 있었지만 항상 그 상인분들은 우리가 항상 우리 의견이 소외됐었다. 왜 우리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그 너네가 만들어 놓은 그 시에서 그 구에서 만들어 놓은 그 르네상스 사업단 초기에 그 사업 그 목표 설정해 놓은 그것만 가지고 하느냐 변경이 왜 안 되냐 했는데 그 토론회 하면서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사업 변경을 해냈습니다. 또 변경이 가능해요. 왜 5년간에 그 생태계 지형이 바뀌니까. 그러면서 또 제가 하나 상인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그해 제가 12월 달에 가면서 우체국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그 점등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동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 4, 5m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점등식 해주고 상인분들한테 욕 엄청 먹어요. 그럼 뭐 좀 이렇게 좀 그래도 한 10여 미터 된 놈 해주지. 그 동구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제가 또 상인분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다이소 가면은 1, 2만 원짜리 트리 조그만 거 있는데 여러분들 가게 앞에 한 단지 사다가 다 진열해 보시오. 그러면 충장로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하고 나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엔 그렇게 했어요. 다 잘했다 하더라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 그 패널 분들이나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십니다만 교육하고 역량 말씀 주셨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쯤에 그 모란시장 가서 이제 그 공부도 하고 왔습니다만 아까 임지 원장님께서 그 모란시장 개척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 그 기회시장 그 철수시키는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게 교육도 좋고 역량 강화도 좋습니다만은 실은 그 지자체장이라든지 우리 상인분들의 그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지와 인식 개선. 예를 들면 우리 충장로나 금남로를 보시면 아마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우리 충장로 4호가에 가면 한복거리가 있고 금은 세공 그 상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임지 원장님께서도 충장로에서 어린 시절 보내셨다니까. 근데 그 충장로에 한복거리를 가게 되면 저는 그 상인분들하고 또 계속 싸웁니다. 왜? 지난 한 100여 년 이상을 갖다 한복으로 해서 먹고 사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트렌드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는데 결혼하려고 가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200만 원씩 하는 거 한 번 입으려고 한복 삽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대로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녁 6시 되면 불 다 꺼버리고 다 집에 가버립니다. 저는 불 좀 켜놓고 집에 가시오. 그리고 문을 좀 평상시에 장사하실 때도 문 좀 열어놓고 이제는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한복 짓는 거 구경도 좀 시키고 체험도 좀 시키고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저희는 행정에서 예산으로든 뭘 좀 지원을 하려니 그런 걸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그래서 좀 현실적이 좀 돼야 됩니다. 했을 때 실은 저는 이제 오늘 그 임지 원장님 또 앞으로 또 이제 2년 맺었으니까 또 지금 오늘 또 패널 분들 계시니까 나름 이제 또 추후에 좀 보다 현실적인 아까 그 마케팅 전략 그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시시때때로 시간 나면 그 이제 뭐 우리 마누라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뭐 부산이나 어디 그 대형 그 복합 쇼핑몰 있는데 좀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보면은 진짜 우리 지금 재래시장이나 그 소상공인 분들께서 막연하게 복합 쇼핑몰 들어오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분석을 해보면 나름의 조금 그 보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저는 그 복합 쇼핑몰 분들의 대기업의 그 마케팅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대응 전략을 현실적으로 좀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단계라고, 지금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가 좀 나올 걸로 실은 좀 기다렸었고, 저도 좀 거기에 대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좀 제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저는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재식 동구의 전방위 의장님 현장에서 내내 싸우면서 그 체험한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좀 와닿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마케팅 전략이나 지금 오늘은 실은 이제 여러 정책적인 부분과 왜 이런 그 재단진흥원 우리 이제 얘기하는 일을 할 그 전담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일단은 인식이 좀 돼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다 좀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이제 그 외에 또 자세한 부분은 또 별도로 다음번에 또 이렇게 좀 자리를 좀 마련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딱 1시간 30분 하겠다는데 벌써 4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서운하지만 혹시 임진 원장님 1분 내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만. 다시 한번 그 고향 분들 뵈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은 또 다시 또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